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떨이 보아루입니다. 드디어 소개팅 어플 시리즈 마지막 5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지, 소개팅 어플의 생태계, 그리고 프로필 등록 팁, 소개팅 앱 내에서 채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실제 만남이 성사됐을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첫 만남에서는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개팅 어플로 만난 사람들과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실제 연애로 이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꿀팁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6탄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6탄 영상 또한 저의 뇌피셜이지만 그래도 참고하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만났던 남자들의 사례로 왜 잘 안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3분의 남성과 새로운 남성 1분을 포함해서 총 4분의 남성분의 만남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4분과는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되는 남성의 순서는 랜덤이에요. 먼저 첫 번째 남성, 커피숍에서 한번 봤는데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저한테 왜 지금까지 혼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사람 매기는 겁니까? 이유야 많겠죠. 최근에 헤어진 걸 수도 있고 돌싱일 수도 있고 일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이성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환승하러 온 걸 수도 있고 어장에 물고기 하나 더 채우려고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그러는 너님은요. 우리가 연인이 없는 이유를 안다 한들 그게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헤어진 상대방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람 펴서 헤어져 놓고 얼마든지 거짓으로 자신을 빌현의 여주인공 혹은 남주인공으로 포장해서 당신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직도 혼자인 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며 헤어진 상대방의 입장은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사람이 왜 혼자였을까 궁금하면 두세 번 더 만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 두세 번의 시간도 상대를 알아가는 데 쓰기 싫어서 일단 물어보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이유는 이미 어느 정도 포장이 된 진실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다들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을 하게 되니까요. 제가 본 첫 번째 남성분은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이 확고해서 그 기준에 타인이 벗어나면 마치 상대방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가스라이팅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쁘신데 왜 남친이 없어요? 운동하시니까 잘 안 드시겠네요. 제가 3살 더 어려요. 보기보다 말씀하시는 게 차분하시네요. 등등 당신이 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좀 하라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분이 한 말을 호감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쁘시네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말씀하시는 게 참 차분하네요. 나이 얘기는 그냥 하지 마, 이 새끼. 첫 번째 남성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으로써 본인의 이미지를 더욱 까내렸죠. 아마도 이게 본인의 기본 성향 같긴 하지만 말이죠. 앞에 있는 이성이 마음에 안 든다면 첫 번째 남성분처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이성이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일은 어떤 게 좋아요? 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물론 이런 질문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질문 받으면 어때요? 뭔가 새롭고 기분이 좋죠. 나에 대해 진짜 관심이 있나 보다 싶기도 하고 나를 좀 더 깊이 알고 싶나 봐 라는 느낌도 들죠. 왜 지금까지 이성이 없었냐?
왜 아직도 혼자냐? 요딴 질문하지 마시고요. 참고로 왜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추궁당하는 느낌을 줘서 좋지 않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첫 만남에 정말 상대 이성이 마음에 든다면 상대방의 선호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면 뭐가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이런 거 말이죠. 물론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대답이 시원찮고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예를 들면 음식 얘기를 물어봤을 때 어떤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비빔밥 좋아해요? 라고 해서 네, 그렇군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비빔밥 좋아하시는지, 양푼인지 돌솥인지 산채인지, 그리고 혹시 자주 가는 비빔밥집이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맛집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 다음에 그 맛집에 같이 가자고, 자신도 비빔밥 좋아한다면 자연스러운 플러팅까지 좀 이렇게 이어지게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으면 방금 앞에 제가 말한 예시를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위기 봐서 사회 이슈나 문화 콘텐츠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본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기억나는 장면이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나요? 그게 좋았다면 어떤 게 좋았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사고방식도 간접적으로 읽어보시라고요. 그렇다고 자꾸 물어보기만 하면 또 추궁받는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맛집까지 들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한식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혹시 고기나 쌈밥 이런 건 어때요? 저는 고기랑 쌈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상대방도 자신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만약 상대가 저런 관심 어린 질문을 해도 별 반응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냥요. 아, 그렇구나. 그쵸? 아마도요? 아, 모르겠네요. 이런 단답형으로만 말한다면 그러면 아시죠? 빠르게 다음 여성에게 대시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남성. 네, 그냥 지 말만 했다, 지 자랑만 했다. 그리고 결정타는 처음 만남에서 전 여친 이야기를 하는데 험담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술을 마신다고 하니까 술을 마시는 게 좋다면서 전 여친은 술을 못 마셔서 재미가 없었다며 전 여친에게 가졌던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와 나를 비교하며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남자, 어디 가서 나도 그렇게 말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전 여친, 전 남친 이야기는 상대방이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물어본다고 해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겁니다. 특히나 첫 만남에서는 절대 꺼내는 안 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성. 이분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대화를 주도할 줄도 알고 가스라이팅 화법,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도 없었고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외모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은 두 번째 만남에서 장수 커플이었던 전 여친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그녀가 3년 동안 자신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아쉬울 게 없는 남자더라고요. 소개팅 어플에 절어 계신 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연락을 나하고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약속이 있어요? 연락이 잘 되는 시간대는 그가 회사에 있을 때고 집으로 가면 거의 연락이 없더라고요. 회식만 하면 연락이 안 되고 술 마신다 하면 12시 1시까지 연락 없고 전화해도 못 받는다 하고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바쁘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사람이 왜 여친이 필요할까? 역시나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바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성은 기존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분인데 이분과는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제가 보류했던 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인으로 발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보자마자 대충 이야기하고 집에 가야지 했는데 말하는 스킬이나 외모를 떠나서 행동에서 보이는 매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만나봐야겠다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말하는 수준이 이전 남성들과는 달랐고 말투가 조곤조곤 조용하고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대화를 할 때 내용보다 제스처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걸 직접적으로 깨달았어요. 대화 주제가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음에도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은 여성이 좋아할 만한 재주를 가지고 계셨는데 피아노를 치시는데 마침 카페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어요. 이건 뭐 다음에 다시 안 만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은 총 4번 만났는데 이분이 프로필에 적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괜찮다 했는데 프로필에 적은 내용 또한 거짓으로 적으셨더라고요. 무교라고 해놓고 기독교였고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는 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를 4살이나 어리게 속이셨더라고요. 저랑은 결국 7살 차이가 났던 거였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이상하게 나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말씀하시는 게 좀 올드하시다 라고 했더니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스친 말도 기억해서 사다 주고 데이트 장소 목록 뽑아서 셋 중 고르라 하고 제가 뭐 하자 하면 흔쾌히 한다 하고 항상 데이트 코스를 미리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계획적인 본인 성격도 있겠지만 저는 만나는 동안 참 편했답니다. 근데 종교관도 안 맞고 그리고 나이를 속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어쨌든 나이를 속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도 연애 좀 하고 싶습니다. 코 위에 있던 눈을 입술까지 내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가 좀 잘났다 싶은 사람은 허세 부리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직장 하나 좋다고 그것만 주구장창 쳐 자랑하고 어장관리 차원으로 나오고 내세울 게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러니 제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만남에서 주로 나눴던 이야기를 요약하면 첫 인상이 어땠는지, 푸사보다 어쩌고 저쩌고 날씨 얘기 괜찮고요. 자신에 대한 느낌이 어땠는지, 혹은 가족관계, 직장,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거나 물어볼 수 있어요. 여행 어디 가봤는지, 어디가 좋았는지, 취미, 종교, 주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참고로 상대방의 프로필은 만남 전에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채팅 전에 프로필을 보긴 했지만 나중에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상대가 내가 적은 프로필의 내용에 대해서 묻는데 내가 기억도 못한다? 그럼 난처할 수 있어요. 프로필 내용을 질문으로 이어나가면 별 무리 없이 첫 만남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외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호감이 더욱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첫 만남이 식사 자리라면 음식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좋아하시냐, 맛은 어떠냐 이런 거요. 그리고 커피숍이라면 상대가 시킨 음료에 대해서 평소에 땡땡 자주 드시나 어떤 음료 좋아하시나 이런 거 좀 물어보시면 좋고요. 외모가 호감이 간다면 실제 외모에 대한 칭찬, 물론 이런 것들은 상대가 마음에 든다는 전제에서 하셔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이 사기였다. 지금 이 만남 자체가 거북스럽다면 알아서 잘 대처하셔서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남성분들은 거의 없는데 여성분들이 꼭 그렇게 남성분들한테 요딴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연봉은 얼마냐, 집은 작아냐, 차는 세단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거 궁금하면요, 먼저 본인 것부터 까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20대 초반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이가 깡패예요. 우리 나이에 상대방 재력 따진다.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우리 안 만나요. 만약 상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재력과 호구조사하는 질문을 마구마구 하세요.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해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 상대를 만나고 싶어서 재력, 직업,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처음 만남에는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어도 자신이 적은 프로필 내용은 진실만 적으세요. 종교 있는데 없다고 하지 마시고 술 못 마시는데 마신다 하지 말고 주당이면서 적당히 마신다고도 하지 마세요. 흡연자이면서 비흡연자라고 하지 마시고 사진 뽀잡하지 마시고 필터는 가능합니다. 필터는 저도 하기 때문에 필터까지는 인정해 드릴게요. 프로필 내용은 불특정 다수가 보기 때문에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을 적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적은 정보, 키, 나이, 종교, 흡연, 음주 여부, 직업, 직장 이런 거는요. 솔직하게 적으셔야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과 순탄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선호에 맞는 이성을 찾으려는 건데 프로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대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두 가지씩 아닌 게 드러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의심과 경계를 하게 된다 이거죠.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는데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속였던 프로필 내용 때문에 신뢰를 잃어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4분의 남성분 중에서 2명의 남성분이 프로필 정보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적은 걸 보면 프로필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적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상대가 호감이 가면 깊은 대화를 하기 전에 자신의 선호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키, 나이, 음주, 흡연, 종교관, 직장,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시는 걸 권할게요. 그리고 첫 만남 장소는 커피숍이 무난해요. 이후에 마음에 들면 식사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첫 만남은 커피숍이 무난한 이유는 프로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지 얘기만 주구장창 쳐 늘어놓지 마세요. 직업, 직장, 스펙, 연봉, 재산, 과거사, 지 얘기만 줄줄줄 늘어놓지 마시라고요. 혹시 형님들이 나를 어필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형님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담백하고 간결하게 막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가 소개팅 어플이라는 편리한 도구 덕분에 이성을 좀 더 쉽게 빠르게 찾는 거지 서로를 알아가고 호감과 관심을 가지는 건 지인 소개를 받아서 시작하는 만남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스킵하려는 사람들이 소개팅 어플에 깔렸단 말이죠. 솔직히 그냥 진도 빨리 빼려고 소개팅 어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물론 목적이 가볍고 쉬운 관계라면 쾌락과 성적 유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소개팅 어플만한 게 없긴 해요. 근데 이건 아셔야 해요. 소개팅 어플이 쉽게 매칭되고 만남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감정도 빠르게 타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를 알아가는 물리적인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걸 너무들 쉽게 관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이랑 매칭되고 어플 내 대화가 괜찮아서 카톡 아이디 주고받고 카톡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면 소개팅 어플의 계정을 정지하시거나 삭제하세요. 나중에 잘 안 돼서 다시 설치할 망정 이 사람 저 사람 채팅하면서 어플로 다른 이성을 물색하지 마세요. 다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만난 이성과 사귀는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나 말고도 다른 이성과 채팅이나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해요.
당신들도 이미 양다리, 세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상대도 똑같아요. 여러 명을 두고 간을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하면 그 혹은 그녀가 연락하는 다른 이성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거라도 기억해서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이모티콘도 상황에 맞게 잘 써주고 아셨죠?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다른 이성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이번 5탄 영상은 소개팅 어플에 회의감을 가진 분이나 회의감을 가지라고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정말 이 소개팅 어플 아니면 안 된다. 소개팅 어플로 꼭 연애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시는 절박한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남성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야 해요. 보여지는 스펙이 아니라 나만의 내면, 생각,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관 등등 빨리 매칭됐다고 빨리 연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애들 하려면 연락도 자주 하고 누가 봐도 신경 쓰는 성이라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이랑 매칭되면 계정 정지하거나 어플 삭제 좀 하세요. 나중에 그 이성과 잘 안 돼서 다시 설치할 망정, 이 사람 저 사람 세팅하면서 에너지와 시간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분산될 뿐이고 상대방도 당신한테 그만큼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개팅 어플로 과연 내 연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과 나의 생각, 취미,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이성을 찾고 싶어서 시작한 소개팅 어플 사용 후기는 이번 5탄 영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년의 연애 쉽지 않습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에서 과연 연애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진심 담아서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면 상처받을 각오하십시오. 하지만 상처는 받지 마세요. 지금까지 보통의 하루떨이 보아루였습니다. 저희 솔직한 소개팅 어플 사용 후기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썸 타기가 어려운지, 연애를 하고 싶어 하면서도 막상 연애를 하려고 하면 왜 귀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제발 보아.